자, 마지막으로 국내 트렌드 사례를 살펴보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에 대해서는 그래도 제일 국내에서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 김난도 교수님 이름 들어보셨죠? 네. 아프니까 청춘이다. 예, 저자죠. 자, 이분이 2007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연말에 내년에 도래할 10가지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그 책을 지금까지 14년 동안 출판했네요. 자, 이분의 그 책에 나오는 매년, 그러니까 다음 해죠. 바로 다음 해에 열릴 트렌드 10가지를 10개의 키워드, 영어로 된 그 단어가 보이시죠? 이니셜로 지금 모아봤는데, 보시면 어떤 공통점이 좀 보이시나요? 예, 자세히 보시면 동물들로 계속 해마다 트렌드 이름에 들어가 있죠. 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동훈 씨 또는 우리 지수 씨 한번 대답해 볼래요? 이 동물들이 의미하는 바가 그 해에, 네, 그렇죠. 띠를 얘기합니다. 띠. 네. 양의 띠, 원숭이 띠 이런 식으로 붙여갖고 용어들을 조합해내는 나름대로의 다소 억지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좀 보이긴 하지만 10가지 트렌드를 항상 이렇게 그 다음 해에 열리는 띠를 조합해서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최근 5년간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은 쉽고 시간은 없고 가볍게 스치듯이 발췌해가면서 설명드리죠. 여러분 2015년에 이런 10가지 트렌드가 나왔다 그러면 그 당시 시점부터 트렌드라고 했으니까 지금 2020년 5년 이상 가는 게 트렌드라면서요. 그러면 지금도 올해도 이런 현상들이 보여야 되겠죠? 예. 그러면 진짜 봄이 왔네요. 예. 하나씩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우리 결정해야 될 게 너무 많다. 현대인들은 그 결정을 도와주는 서비스. 오늘 설명한 서브스크립션. 우리말로 정기 구독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독. 그 다음에 큐레이션 커머스. 이거는 제가 직접 동영상을 찍고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할 겁니다. 어디서요? 오늘 보내드린 그 강의 파일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꼭요. 나와 있죠.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품에는 요새 현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감각을 동시에 반영을 해서 넣어라. 공감각이라는 게 복수의 한 2개 이상의 오감을 활용해서 제품에 반영해라. 그래야지 사람들은 이색적인 체험을 하고 이 식품관을 전시관처럼 꾸며놓은 이유는 뭘까요? 우리 여성분들은 알겠지. 희진 씨나 수진 씨. 이렇게 식품 판매 공간이 전시 공간화 되는 이유는, 예, 힌트 하나만 드리면 됩니다. 인스타그램. 그렇죠?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옴니 채널 전쟁이라는 게 뭐냐? 예. 아까 Z세대에서 얘기했죠? 오프라인에 가서 온라인에서 결제를 하는 여러 가지 채널을 오늘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이런 골고루 어떤 특정 상품을 구입하는 과정에 여러 채널을 혼합해서 써. 그래서 자기만의 그 가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아까 얘기한 Z세대를 비롯해갖고 현대인들은 어느 한 채널만 활용해서 특정 제품을 사지 않는다. 그 옴니 채널이라는 게 통합 채널이요. 자, 기업의 일방적인 광고 포장에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트북도 그램이라는 LG 노트북도 아예 옆에 저울을 비추해 놓습니다. 그 경량화된 슬림을 확인해 보라는 얘기죠. 이런 건 사실 마케팅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제 저울을 안 달아봐도 그냥 지나가면서 제품이 가볍긴 가볍나 보구나라는 신뢰감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연말에 스타벅스 커피를 많이 계속 이용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네. 그 다음 해에 플래너를 사은품으로 주는데 쿠폰을 모아가기 위해서. 근데 그 플래너가 보통 좋은 플래너가 아닌가 봐요. 아주 개유익한 그런 플래너라서 본체인 이 스타벅스 커피를 계속 마시면서까지 이런 부가 서비스를 얻으려고 하는. 자, 그래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wag the dog이라고 영어로 표현하죠. 자, 일상을 자랑질하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일상이고, 썸 관계 뭐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네, 2015년은 간단하게 이렇게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도는 원숭이띠인가 봐요. 몽키버스. 우리 어린이 놀이터의 구름다리를 몽키바라고 하죠. 2016년도에 첫 번째 보면 이때부터 경기가 여전히 어려웠나 보죠. 굉장히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이제는 B급 상품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반품 제품을 재판매하는 리퍼브샵 뭐 이런 용어들이 이제 그때부터 트렌드로 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또 여러 가지 불안 정서가, 지금까지도 이런 불안, 사회적 불안은 많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어떤 불안을 조장하는 마케팅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불안을 해소해 준다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죠. 자, 이러한 사회적인 불안,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니 역시 트렌드라 할 만합니다. 1인 미디어는 설명할 필요 없네요. 지금 유튜브까지 바로 여러분이 방송인으로서 이제 다 출연하고 있으니까. 브랜드가 몰락한다. Z세대에서 말씀드렸죠. Z세대들은 브랜드보다 자기의 개성을 더 중시한다. 브랜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브랜드를 과거에는 광고로 돈을 들여서 입혔지만, 이제는 개인의 브랜드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브랜드를 쌓아가는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 즉, 광고보다는 실제 고객들의 어떤 체험을 유도하는, 그래서 심리적으로 고급 이미지다. 그러면 이미지를 체험을 통해서 생각하게끔 만드는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가성비란 얘기가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까지도 우리 가성비란 용어 쓰고 있죠. 역시 트렌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연이라는, 환경이라는 뭐 이런 부분이 우리 생활 속에 많이 반영돼 있죠. 아파트 옥상에다가 이런 농작물 재배하는 공간을 만들고, 여기서 이제 자기가 채소를 재배하고 그걸 갖고 식사할 때 반찬으로 이용하는 이런 자급자족. 점점 이게 어려워지는, 각박해지는 생활 속에 스스로 해결하겠다, 각자 도생하는 이런 트렌드가 지금도 역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원초적 본능, 뭔가 극단적이고 선정적인, 요새도 역시 이러한 범죄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만, 전반적으로 인간의 내면이 이렇게 원초적인 본능이 있다. 이걸 요새 바깥으로 발산해내는 뭐 그런 것들이 양성화돼서 많이들 트렌드로 형성되어 있는 거죠. 자, 있어 보이게 만드는 것 자체, 있어빌리티라고 그러죠. 예, 이런 부분도 요새들 많이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있어 보이게 해야지 주변에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알리기도 하고, 하려면 사람들이 본체보다 겉으로 보이는 면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다. 사회적 편익 얘기했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취향 공동체. 취향이 더 중요하다. 취미 비슷한 사람끼리 모임, 뭐 이런 것들이 번개 모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죠. 자, 2017년을 한번 보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은 무슨 해다? 닭띠다. 닭띠의 10가지 사례가 나오네요. 자,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요새도 우리가 쓰고 있는 욜로라는 게 이때 나왔습니다. 욜로 라이프. 자, 인생 한 번 사는 거, 열심히 살자. 그런 얘기. 자, B급에 이제 프리미엄까지 입힌. B급이란 보통 약간 저급한 뭐 그런 거지만, 이제 이 B급에도 프리미엄이 붙어야 된다. 품질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제 한 단계 진화한 B급이네요. 자, 우리 세대를 이렇게 표현하는 핑미 세대. 하도 경연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선발 대회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사실은 고단한 인생을 표현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자, 이제 기술들은 눈에 안 보이도록 편의지향적으로 우리 눈에서 기술은 안 보이도록 하는 것이 IT 시대의 대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보였던
선들, 컴퓨터 선, 여러 가지 부품 이런 것들이 간소화되고 무선화되고 뭐 이런 기술적인 테크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음? 영업의 시대가 온다? 영업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오프라인의 어떤 그런 채널이나 영업인이 줄어드는데 영업의 시대가 온다. 무슨 말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말하는 영업의 절대적인 어떤 그 영업하는 분들의 수는 줄어들지만 그나마 존재하는 영업인들은 굉장히 고부가가치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왜? 어, 이런 그 어떤 IT, 과학적인 분석, 빅데이터로 무장을 한 영업인들은 더 돈을 벌 수가 있다. 그 수는 줄어들지만 그런 얘기 같습니다. 자, 좀 전문화되고 스마트한 영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코노미. 자, 자발적인 고립을 통해서 나 자신의 어떤 안위를 추구하는 뭐 그런 생활 방식 요새 많이 일고 있죠. 전체 우리나라 가구의 4분의 1은 단독 가구, 싱글층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 지나가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 계속 얘기한 경험, 체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상 트렌드에서도 지금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각자 도생해야 되는 시대 같습니다. 이미 이게 2017년이지만 지금 2019년도 코로나19 이후에 더욱 절실하게 느끼네요. 알아서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기보다는 스스로 우선 자기가 삶을 책임져야 되는 시대 같습니다.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는 대신 그런 것들이 요새 많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장음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오늘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매 결정 과정 5단계 제가 강조했죠? 꼭 외워라. 정 안 되면. 자, 맨 처음에 이 제품 뭔가 필요한 것 같아 해가서 문제를 인식하는, 필요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이라고 했죠. 자, 문제를 인식한다는 건 우리가 이미 고객 니즈라는 용어 배웠죠. 바로 그 고객 니즈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불편, 결핍을 느끼면 바로 그게 어떤 제품을 향한 필요를 느끼게 되는 문제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대안평가, 브랜드가 대안이겠죠. 브랜드별로 평가하기 전에 우리가 보통 뭘 합니까? 문제인식을 하면 뭔가 나름대로 주영씨, 이 가운데 들어갈 내용은 뭐죠? 문제인식 다음은 정보 탐색이 되겠죠? 정보 탐색을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 될 만한 브랜드들이 이제 손 위에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이 브랜드를 갖고 만지작거리는 거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브랜드를 구매하게 되면 우리 상우 씨 구매 후 다음엔 뭐라 그랬죠? 구매 다음에는 단계가 구매 후 행동이죠. 그렇죠? 예. 자, 여기서 우리 니즈는 주로 어떤 때 생기느냐? 우리 신체 내부에서 뭐 목마르다, 배고프다, 자발적으로 생기는 결핍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 인간은 뭐 큰 불편 없는데도 가끔 보면 외적 자극, 기업이 주는 광고라든지 이런 시시콜콜의 오감에 의한 자극, 냄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촉각, 뭐 이런 걸 갖고 외적 자극으로 우리로 하여금 불편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일부에서는 광고나 기업이 자꾸 과소비를 조장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니다. 기업이 이만큼 자꾸 아이디얼 스테이트를 높여가는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지금과 같은 문화 수준을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반론을 펼치기도 합니다. 자, 구매 단계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죠. 성민 씨, 구매 후 행동.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과 지금 접촉하는 정보가 다를 때 우리는 심적 불편을 느낀다. 5 단어로 우리가 뭐라 그랬죠? 심리학 용어로. 인지 부조화. 인지 부조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지 부조화를 느낀 것 자체가 고객 입장으로 이렇게 바꿔보면 사전에 인식을 하고 있어. 그 제품에 대해서 기대나 인식을 하고 있는데 실제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구매 후에 그 제품 수준이 굉장히 안 좋아요. 기대에 못 미쳐. 인지 부조화를 느끼는 거죠. 인지 부조화. 그러면 그 고객은 불만을 토로한다는 거죠. 행동으로. 밑에 불만한 고객은 여러 가지 사적 공적 행동을 통해서 기업의 악성 루머,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기업은 고객들의 불평스러운 행동을 기업 채널 안으로 수용을 하게끔 노력을 해라. 뭐 전화, TM도 좋고요. 인터넷도 좋고 홈페이지, 사이트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고객이 불평하는 거를 빨아들여라. 그게 소중한 자산이 된다. 나중에 빅데이터에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걸 방치하면 불편해하고 안 받아들이면 고객들은 우리에게 더욱 불편하게 만들죠. 주변의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악성 루머가 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기 전에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인지 부조화라는 얘기를 했고 또 하나 뭐 어떤 심리적인 용어를 배웠죠? 이렇게 이퀄이 안 되는 불편함을 인간은 아예 이제 항상 이퀄되게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 자기의 인식과 비슷한 어긋나지 않는 정보만 섭취하려고 한다. 그걸 우리가 어떤 편향이라고요? 테인시 확증 편향이라고 했습니다. 확증 편향. 우리 그래서 프레임이라고 많이 하죠. 그 색안경. 빨간색 안경 낀 사람은 빨간색만 이제 보인다는 거죠. 뭐 그런 정보들만 받아들이는 거겠죠. 자, 광고 모델도 두 가지를 했습니다. 일반 전통적인 대중매체, 뭐 TV에 의한 그런 광고 메시지, 광고, CF 광고에 대해서 윗줄에 나온 것처럼 5단계로 아이드마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드마 모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드마. 네. 우리 종원 씨, 밑에 있는 줄의 5단계는 전통 매체보다 어떤 거에 의한 어떤 광고 모델이죠? 어떤 매체에 의한 광고 접촉 과정이다. 네, 스마트폰이라고 됐죠. 여진 씨,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뭔가 광고를 봤을 때 가벼운 관심을 받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큰 욕구는 안 느껴도 가볍게 손에 핸드폰이 있으니까 뭘 해요? 빅박스 안에 들어갈 내용은? 네, 좋습니다. 검색을 하죠. 검색에 걸리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검색을 하고 이제 구매라는 행동. 구매라는 행동은 굳이 꼭 구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케팅에서는 기업이 원하는 고객의 행동은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이 장바구니에만 담아두고 나중에 들어와서 다시 사면 되니까 장바구니 클릭을 몇 번 했느냐, 앱을 광고했으면 앱을 다운로드를 몇 명이 받았느냐. 유튜브 같은 경우는 구독 버튼을 100명 중에 몇 명이 눌렀느냐, 전화번호를 광고에 올렸더니 전화가 몇 통화 왔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입을 안 했을지라도 아주 소중한 행동입니다. 이게 하나의 행동 지표로 다 들어갑니다. 우리 예령 씨는 마지막 박스에 들어가는 내용은 뭘까요? 네, 공유가 되겠습니다. 공유. 영화배우 공유가 아니죠? 네, 공유, 쉐어한다는 그런 개념. 황재 씨, 우리 Z세대를 제가 밀레니얼 세대를 빌려와서 비교하면서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또는 본인의 기본적인 상식에 어긋났던 내용은 뭘까요? 아마 이거 아닐까요? 채널에 있어서 밀레니얼 세대에 비해서 Z세대는 오프라인 채널을 더 선호할까요? 온라인 채널을 선호할까요? 예상 밖으로 오프라인 채널, 그 체험 가치를 더 중요시하는 세대, 여러분 세대였다. 이런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힘찬 클래식 음악과 함께 마지막 페이지 랩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트렌드 종류를 좀 알자 그랬죠. 자, 얼마나 지속되느냐, 그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요. 그리고 그 현상들이 얼마나 그 순간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 현상들을 수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트렌드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잠깐 반짝였다가 가라앉는 뭐다?
bad로 갈았느냐, 이걸 잘 판단하는 두 가지 축의 정보를 제가 제시한 거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트렌드라는 선상에 올려져 있는 이 씨앗들을 우리가 뭐라 그랬죠?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특정 트렌드와 연관해서 같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선 위에 걸쳐져 있는 현상들을 트렌드 시드라고 했습니다. 자, 이 트렌드는 5년 이상 간다 그랬는데 10년 이상 가는 트렌드는 뭐라고 했죠? 희성씨, 10년 이상 가는 트렌드. 예. 그렇죠. 메가 트렌드라고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또 해야 될 과제가 있네요. 매주 과제를 해야지 온라인 수업은 이게 정상 수업으로 인정이 되나 봅니다. 근데 여러분이 실제 하다 보면 도움이 많이 되니까, 시간도 지금 뭐 오프라인 생활을 잘 안 하시니까 대학에서, 자, 그 시간에 한번 해보는 거 안 해보는 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트렌드는, 자, 올해 2020년에도 작년 연말에 김난도 교수의 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 굉장히 정리가 잘 된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굳이 책을 안 사셔도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잘 활용해서 올해 2020년도에 10가지 트렌드를 정리해 오는 거로, 앞에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린 대로 전체적인 트렌드 한 장, 적당한 그 어떤 디자인된 그림으로 전체 10가지 이니셜로 된 요약된 그림 한 장, 그 다음에 각 페이지별로 제가 소개해 드린 대로 10가지의 그 키워드를 설명하는 트렌드를 한 장당 한 개씩, 양식은 별도로 없습니다. 파워포인트에는 꼭 작성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보내드린, 제가 양식을 별도로 보내드릴 겁니다. 파워포인트 양식, 우리가 배운 그 양식을 참고해서 그 위에다가 직접 여러분 자율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6시까지 이메일로, 네이버의 이메일로 제출하시는 걸로, 총 11장입니다. 이걸 과제로 드립니다. 자, 지난번 과제 보니까 기한 엄수가 안 된 그런 과제, 이제 피드백이 없고 제가 점수 나가지 않는다, 공표합니다. 두 번째는 파워포인트로 작성을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한글로, 아래 한글, 뭐 한글 워드 작성하거나 아니면 메일 내용에다가, 본문에다가 그냥 메일로 그냥 작성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 이런 거는 여러분이 나갈 앞으로 사회에서는 용납이 안 됩니다. 기업에서 그렇게 약속한 부분 아니게 본인 마음대로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꼭 저에게 제가 주문한 방식 그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유튜브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음악을 선곡하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매일 유튜브에서 1시간 정도는 아이돌 가수 노래 듣는 게 일이 돼버렸어요. 고객 참여 지향 마케팅. 여러분도 과제 내실 때 메일에다가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네요. 다음 주는 STP인데 마케팅의 꽃입니다. 제일 중요한 이 STP는 팀플 작업을 하면서 저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5월 초까지 역시 온라인 강의 연장이 됐죠. 어쨌든 제 몫인 것 같습니다. 마치 오프라인에서 하는 듯한 착시 현상에 체험거리를 넣어가면서 온라인 강의 한번 포장해 보겠습니다. 격려해 주시는 차원에서 한번 다 개인별로 박수 한번 가볍게 치시면 좋겠는데 어떨까요?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네, 많이들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과 더불어 저도 힘들고 하루하루가 만만찮네요. 근데 생각해보면 하루하루 힘들다는 것은 절대로 내리막을 걷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안도는 됩니다. 높은 곳을 오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일부 편한 것 같아요, 마음도. 자, 편안하고 개쉬운 하루하루라면 그건 골짜기로 내려가는
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가끔 평지를 만나긴 하지만 평지 오래 걷는 인생 없더라고요. 등산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골짜기 오르락내리락하지만 그 평지, 중간에 평지를 걷는 시간 별로 많지 않습니다. 자, 다음 주 STP를 위해서 제가 미리 유튜브에 강의 제목도 한번 바꿔봤습니다. 국가대표 마케팅 대학 강의 말이죠. 자, 타겟을 딱 좁혀놨어요. 대학생들이 듣는, 그러나 우리나라 대표의 마케팅 강의다. 다음 주 수업을 위해서 미리 강의 제목을 이렇게 바꾸어 놓은 거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아마 제 강의나 이 메일을 볼 때는 이미 여러분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관여도 큰 선택을 하고 오시겠죠? 예, 선거 투표를 하고 저를 뵙겠네요. 좋은 선택하시고요. 다음 주까지 한 주 동안 좋은 일들로 좀 가득한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음악 조금 더 듣고 저는 나가도록 할게요. 먼저 나가셔도 좋습니다. 음악이 끝나버렸네요. 예. 안녕.